팟캐스트 40중기. 사춘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중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모든 멤버가 모이게 될 것 같은데요. 서건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네. 별일 반갑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동안? 네, 저번에 제가 바빠가지고 좀 갑자기 죄송합니다. 서건반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우리 모두 다 지금,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되게 좋고,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서건반. 그 얘기 시작하나요 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요, 이제. 계엄 이후에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소화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너무 그 청와대만 버리고 가고 이런 게 갑자기 또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술 먹고 가고 이런 저희 거. 동네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네. 막차 타려고 난립니다. 막차가 직원들이, 용산 직원들이 저희는 그 청와대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이제 몇 주 있으면 못 보시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는 그걸 몰려오시는. 관광지로 열었는데 이제는 다시 청와대가 네, 되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용산 그치. 대통령실을 거기는 또 난리겠지. 거기 뭐 다 파묻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흉가람에 아무것도 네네. 없다는. 네. 그러니까. 아무튼 행복한 결과였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뭐 다른 멤버들 요즘에 무슨 일 없나요? 좋은 일 없나요? 좋은 일. 하루하루가 좋은 일이죠. 역시 김들어. 내가 잠시 좋은 일이라고 채워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막상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딱히 할 말이 없네, 그죠? 그러니까요. 양드럼님은? 없죠, 뭐. 딱히 생각난 게 없습니다. 네. 저 그거 했어요. 제가 시즌 1 때부터 골프 취미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2주 전에 첫 이글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글이 -2거든요, 그 홀에서. 네, 그쵸. 나 홀인원이라도 했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글이었습니까? 네. 근데 홀인원 같은 이글이었던 게, 파4였는데 두 번째 샷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굉장히 지금도 얼떨떨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첫 이글. 그렇군요. 여건반은 별일 없습니까? 저는 요즘 회사가 난리통이라 별일은 다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별일 많이 있어가지고 입을 닫고 있겠습니다. 잠시. 네. 네. 회사로 치면 저도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입을 닫는 것으로 이제 하고, 네. 그러면은, 저희에게 들어온 소중한 댓글, 사연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댓글을 김드럼님이 읽어주시죠. 네. 요술 공룡 민키 님께서 부모님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술 공룡 민키. 특이하신.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이디가. 네. 마음에 든다. 부모님 에피소드 사연을 보냈던 사춘입니다. 5호. 제 사연으로 많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타님, 서건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너무 소중한 에피소드였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또 다음 에피소드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요술 공룡 민키님. 저도 되게 아쉬웠어요. 사실 이 에피소드는 모든 멤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송기타, 그죠. 그때 네. 서건반도 일이 있었고, 송기타도 막상 안 들어와서, 송기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근데 부모님 에피소드 저도 참여 못해서 아쉬운데, 딱 맞게라는 말은 좀 웃긴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 하시다가 전립선암이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번 주에 네. 서울의 삼성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렇구나. 검사 받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부모님 에피소드를 하는 딱 마침 그 상황에 서건반이 아버님이 또 그렇게 그렇네요.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네. 근데 하여튼, 저도 이번에 처음 전립선암은 암 중에는 좀 착한 남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일단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지금. 그리고 또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 과 친구 중에 박모 군 있거든요. 아마 여건반은 잘 아실 텐데. 네. 얼마 전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네. 그런 일들이 또 그래서 있죠. 들었는데. 참 우리 나이가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모님 에피소드를 하자마자 막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좀
그러니까 저희 그런 나이가 딱 그 나이. 안타까운 네.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는 네.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이제 곧 아마 이번 에피소드 말고 다음 에피소드 뭐 정도에 이제 시즌 2 막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송기타랑 서건반 좀 부모님 얘기 잠깐 풀어보고 뭐 이런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송기타가 언제 들어올지 10분 있다 들어온다 그랬는데 뭐 여전히 네 조용히 들어온 것으로 하고 그 다음 댓글을 여건마님이 읽어주시죠. 네, 폴 스미스님 반갑습니다. 폴 스미스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저도 대학 때 밴드 보컬 잠시 했었습니다. 진짜요? 오! 미리 저희 말씀을 사촌님들 하시지 중에 이렇게 음악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확실히 이게 저희 그러니까요. 반갑네요. 네. 국내 가수는 김경호, 박완규, 야다 형님 등등. 그쪽이시고. 해외 가수는 스트라이퍼, 스키드로우, 주다스 프리스트 등등등. 고음 아니면 노래가 아니라는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음 들어보고 싶네요. 이분 밴드 보컬 하셨고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니까 굉장히 고음에 고음 샤우팅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혹사로 인해 목 많이 상한 가수들 보면 안타깝네요. 특히 그렇죠. 김경호 형님 찐팬인데 예전 영상 지금도 자주 찾아보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그때는 약간 와 하고 안 질러주면 약간 노래 잘한다 소리 안 듣는 시대긴 했죠. 무조건 고음이었죠. 정통 샤우팅 메탈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볼 스미스님. 예. 너무 들어보고 싶어. 음악인의 입장에서 원래 사실 저는 고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지르는. 예전에도. 근데 밴드에서 고음 보컬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밴드에서 원자라는 보컬이 있으면 네. 그치 너무 든든하지. 되게 중요. 왜냐면 악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드럼 특히 드럼하고 기타들은 막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컬들이 붙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음 보컬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혹사로 목이 많이 상한 가수를 보면 안타깝네요라고 했는데 저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박완규님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완전 미성에 막 최고 높이 올라가는 막 그런 거였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옥타브가 낮아졌지만은 약간 거칠어지고 좀 탁성이 멋있죠. 되면서. 그것만으로도. 근데 난 그게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인생도 또 느껴지고.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지르는 보컬 그런 거보다 조금 이런 최근 박완규님 목소리 같은 걸 더 좋아하거든요. 가수의 그 가치를 평가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음을 얼마나 예쁘게 잘 내느냐. 그거가 이제 가수의 어떤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런 가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고음을 예쁘게 지르는 가수는 일단 무조건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워낙 귀한 존재고 특히 남자. 그렇죠. 특히 남자. 그렇죠. 프레디 머큐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은 고음 보컬을 딱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대중적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락 보컬 할 때 막 아까 여기 나왔던 요런 스타일들 별로 안 좋아했다 이건데 그냥 그건 약간 반농담이고. 근데 보컬이 워낙 중요하고. 맞아. 저희 작곡가 입장에서도 보컬이 음역대가 넓으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정말 제일 중요한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서건반님 입장에서 현역 가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손에 꼽으라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고음 보컬. 갑자기? 민감한 주제입니다. 갑자기. 너무 업데이트.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고음을 그냥 지르는 사람들은 또 찾아보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네.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좀 그냥 지른다고 하기 안 될 것 같고. 잘하시는, 잘 지르시는. 네. 이쁘게 고음 내는. 예전에 저희 밴드의 저희 하나번 위에 선배가 고음을 잘 질렀거든요. 그분 맞지. 나도 지금 그 사람 생각났어, 갑자기. 근데 그분은 스타일이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사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좀 구성 플러스 가성 해가지고 약간. 근데 그 사람 진짜 부심 쩔었잖아요. 네, 고음 잘 되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고음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고음인데 이게. 서건반이 업계 가수들 얘기를 하려다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이거 민감하시니까 이해해줍시다. 밴드 사람으로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신용재님 생각나는 것 같아요. 고음을 되게 예쁘게 잘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목소리가 부드러우면 고음이 잘 안 되게 돼 있는데 두꺼우면 고음이 되는 가수들이 가끔씩 있어요. 좀 박효신 님도 임재범님 이런 거. 대박. 나는 고음보다 약간 음색이 좋은 분들이 좋더라고. 좀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긴 하지, 맞아. 구성진 목소리랄까 뭐 그런 거나든지 하여튼 자기만의 그 음색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음색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색이 좋은데 고음까지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 훌륭한 희귀하신 가수가 분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사연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네 저희 댓글 읽어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쯤이면 소고기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들었으니까 뭐 저희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반님 목소리로 참여 안내 스팟 듣고 와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팟캐스트 40춘기를 들어주시는 사춘님들, 공감 가는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40춘기 이메일 숫자 40 그리고 영어로 CHOONGI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애플 팟캐스트 리뷰나 팟빵 댓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사춘님들의 참여로 40춘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자주 이야기해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며칠 전에 회사 다니는 동생하고 이제 같이 밥 먹다가 이게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딱 듣자마자 바로 써먹는 건데 나의 쓸모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이 재밌고 이 일을 어떻게 인정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쓸모에 그죠?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주제를 몇 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쓸모 있다는 인식이 스스로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쓸모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이제 현재 나의 쓸모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좀 더 거시적으로 이제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쓸모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꼭 쓸모가 있어야만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던 그런 얘기인데 뭐 외국 사람들도 얘기하는 뭐 청교도적 직업윤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것과 지나친 스트레스를 연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네요. 딥한 주제로 잡아봤어요. 그러네요. 자, 쓸모 있다는 인식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이거 다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회사 생활하면은 이렇게 쓸모 있다라고까지 이제 치환해서 생각은 안 해보지만 내가 인정받고 이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뭐 직업 안정성에 대한 안정감도 그렇고 내가 어쨌든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다닐 수 있나? 그리고 계속 발전할 수 있나? 이런 흔히 말해서 커리어 비전이라고 부르는 인식을 가지려면은 그럼 그만큼 이제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이 조직 내에서 필요한 사람인지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회사가 어떤 특정한 업이고 그 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그게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요소랑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느끼면 그 순간 되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 게 저는 예전에 영화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딱 전형적인 대기업을 다니다가 영화업으로 가니까 갑자기 나는 이 조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마케팅은 되게 어떤 커머셜라이즈 해가지고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상품이나 어떤 작품이나 그게 뭐가 됐건 그거를 가장 커머셜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포장을 하고 그걸 고객들한테 판매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인 건데 사실은 영화업은 제가 가서 보니까 되게 예술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리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었던 거죠. 내가 여기 속하는 것 같지 않다는 제 업이 느낌. 딱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진짜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나오긴 했고요. 여건반이 지금 첫 이 질문을 쓸모있다는 인식을 이제 벌써 회사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쵸.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연결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 회사원이면 회사 아니면 뭐 자영업자면 그 업계에서 어쨌든 그 결국에는 회사에서 내가 일이 재밌고 또는 뭐 잘 나가고 뭐 사람들이 나를 잘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잘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그 자체가 쓸모있다고 인식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방금 여건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이제 쓸모 있다는 인식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김드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예, 다 공감해요. 예, 그게 이제, 뭐 존재의 이유, 아니면 내가 월급을 받는 이유, 이제 이런 건데, 회사를 포함해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본인이 도움을 받을 때보다 본인이 도움을 줄 때 감사함을 더 느끼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게 맞아. 뭐냐면, 그죠? 근데 그게 되게 좀 처음에는 약간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그게 어떤 스킬이 됐든, 그게 뭐 업무적인 스킬이든가, 아니면 갖고 있던 업무 외적인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그거를 응해서 뭔가 했는데 뭔가 결과가 보였을 때, 그때 본인이 그래도 뭔가 좀 할 줄 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분명히 수고는 더 했지만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때 역으로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고 공감도 가고 그래서 좀 그래서 사람들이 뭐 봉사활동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는 사실 뭐 중요할 때도 있고 뭐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쓰일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좋은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지 뭐 회사에서 내가 필요하고 뭐 이걸 넘어서 이제 남한테 도움이 되고 뭐 이러는 거에서 나의 네네. 가치를 더 느낀다는 거죠. 뭐 진짜 네네. 뭐 빌 게이츠라든가 어쨌든 뭐 모든 걸 다 이루신 분들이 결국엔 뭐 다 사회에서 보탬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다들 그런 식으로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회사 안에 일에 대해서 먼저 처음 얘기를 시작했는데 좀 더 네. 쓸모 있다는 인식이라는 것은 되게 인생 전반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애들을 보면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첫째보다 좀 더 이제 그걸 덜 받잖아요. 부모의 관심을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더 내가 나의 존재를 입증하고 막 이러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또 부모님은 사실 뭐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사랑받기 위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네. 애들을 키워보니까 더 알겠어요. 관심을 다 우리는 관심을 원하고. 쓸모를 이제 또 쓸모란 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관심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막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둘째 뭐 얘기했지만 뭐 첫째가 당연히 F는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한다. 그럼 둘째는 자기의 앵글을 찾아가기 위해서 더 착한 뭐 사회성을 기른다든가 뭐 더 막 상냥해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앵글을 찾아가지고 더 쓸모 있는 거를 막 찾아가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식 자체는 인생 전반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 쓸모 있다는 인식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서건반 조용한데. 아니 너무 김드럼 말씀도 그렇고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양드럼의 지금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쓸모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아기들이 뭐 예를 들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성격이 다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 집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막내는 또 막내이기 때문에 또 사랑받는 게 있고 또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은 이제 또 장녀는 또 장녀 K 장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큰 누나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제 뭐라고 오히려 약간 쓸모에 가까운 느낌, 약간 실용적으로 뭔가 잘해야 되는 느낌. 둘째 누나가 좀 더 쓸모가 더 있는 걸 많이 개발했나요? 서건반이 보게? 둘째 누나는 거기서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관계들. 생명력이 좋다 그러더라고. 생존 맞아. 감각.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쓸모라는 말하고 조금 하여튼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쓸모는 뭐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했던 얘기랑 다 비슷한데 저희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하다가 이제 일하다가 잘 나갈 때는 또 막 일을 하잖아요. 일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가 잘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작곡 선배들도 그렇고. 어차피 이쪽 바닥은 잘 나가는 몇 명의 작곡가들이 곡을 다 쓰면은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나머지 작곡가들은 뭐 하고 있냐 이런 느낌이 이 바닥에 필요한 작곡가 예를 들면 10명이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가끔씩 들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늘 이제 극복하려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기만의 그걸 하고 자기 그걸 자존감을 잘 스스로 잘 도닥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예술가들한테 늘 있고 내가 제가 지금 만드는 이 음악이 이 세상에 얼마나 쓸모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자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말고는 또 이제 그건 있죠. 또 저희도 팀으로 작업을 또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요즘 아이돌 트랙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제 그때 뭐 누구는 멜로디를 만들고 누구는 이제 트랙을 만들고 뭐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저는 올라운더라서 이것저것 다 하는 스타일인데 어떨 때는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없을 때 막 굳이 이제 막 외국 사람들이랑 하고 이럴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막 다 하고 이럴 때 거의 껴있는데 이거 내가 이거 별로 이 노래 만들 때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이랬을 때 약간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고 아까 김드라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했을 때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지 네네. 힘들더라도 가만히 있을 때 그 놀고 먹는 거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네. 자존감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어디서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그 엄청 일이 쉬운 뭐 공무원 같은 거, 그 공사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일은 쉽고 월급도 많이 주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하는 일이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성찰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쵸. 그런 보는 모습들이 각도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네. 서건반의 직업이 내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셰프랑 비교를 해보면 셰프는 이제 우리가 음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음식을 만들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죠? 셰프는 많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음악은 하나가 좋은 음악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만든 음악을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은 사실 음식은 100명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음악이란 건 한 명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 사실. 100명이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계는 좀 더 그게 있겠네. 얘기한 대로 좀 더 내가 정말 탑이 아니고 막 이러면 약간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다. 갑자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천재적인 그 천재성에 대해서 부딪힐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너무 뛰어난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거꾸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작곡가들, 국내 작곡가들이랑 얘가 비교를 할 거잖아요. 제 스스로. 제가 비교를 워낙 비교 없이는 못 사는 또 인생이니까. 비교했다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만하겠구만. 만화의 그런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 뭐 누가 잘한다 하다 보면 그래봤자 뭐 마이클 잭슨 밑으로는 다 이만 잡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거꾸로 또 약간 네.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재 나의 쓸모에 대해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송기타 들어왔는데 일로 송기타. 접속 이슈가 있었습니다. 접속이 잘 안 되네요. 인터넷이. 네. 노래처럼. 네. 어쨌든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지금 어서 말도 안 오세요. 하고 조용히 있어가지고 나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송기타가 저희 송기타 이거 주제에 맞는 게 갑자기 오자마자 송기타가 우리 팟캐스트에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쓸모가 없는 대표적인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있으나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일반에. 뭐야? 전혀. 도대체 왜 나는 여기 있는가? 어떻습니까? 일단 아니야. 쓸모 있었어. 일단 도망갈 생각하지 마. 첫 번째 질문에 답부터 들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쓸모있다는 인식이 스스로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송기타. 엄청 중요하죠. 이게 나를 잠깐만. 잠깐만. 굉장히 쓸모 있다라는 인식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딴 사람이랑 지금 통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 쓸모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그 캐릭터로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왔다 갔다 심지어 하면서 나갔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거를 실천으로 보여주시네. 보고 싶은 사람이 왜 세상에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쓸모 없어도 자신감 있게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 우리는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현재 나의 쓸모가 무엇인지 현재 미시적인 시각에서 나의 쓸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거 누가 먼저 해볼까요? 서건바부터. 네, 저는 지금 제가 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런 현타가 올 때가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제가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즘은 그래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아름다운 저희 음악을 팀에서. 만들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네. 진짜. 괜찮다. 근데 그거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약간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제 그 쓸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음악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음악 자체가 사실 쓸모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도 있잖아요. 아, 그건 뭐 거시적인 예를 들어 뭐- 얘기인가요? 그분, 예, 네. 미시적인 시각에서는 그건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둘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세상에 그 방금 양들의 말씀한 것처럼 음악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아름다움에 늘 한 번 이렇게 발을 담궈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생 자체가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란 것 자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네. 조금이나마 세상에 이제 좀 그 만들어서 이제 보탤 수 있는 측면에서 제 쓸모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맞아. 그런 면에서는 진짜 음. 예술하시는 분들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아, 최고. 직업의식이 그냥 일반, 뭐 이것도 편견일 수는 있지만 직장인보다도 훨씬 직업에 대한 어떤 철학이 확고하고 그거에 대한 미션? 이런 게 되게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거꾸로 온 진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이제 예술 쪽은 그 쓸모라는 측면에서 사실 쓸모가 제일 없는 분야잖아요. 어떻게 보면. 쓸모를 그렇잖아요. 어떻게 정의하는 때 다르죠.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것만 쓸모라고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실용주의적으로 보면은 쓸모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언어 자체가 되게 단어 자체가 실용적인 주의적인 맞아. 측면에 있는 어떻게 그러네. 보면 비인간적으로 그러네. 느껴지긴 해. 쓸모라는 맞아요. 단어 그러네. 자체가. 네. 응. 그래서 이제 의미. 그런 의미적 측면에서는 예술가들은 좀 약간 그런 게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게 나면 뭐 그리고 막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야 니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 쓸모라는 이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쓸모를 내 후배가 먼저 얘기는 꺼낸 거지만은 쓸모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심지어 그렇죠. 뭐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쓴 그 책이 있거든. 최근에 자기 개발 뭐 이런 책이 썼는데 저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생각보다. 근데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Be usefu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약간 벌써 약간 척박하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방금 서건만이 얘기한 대로 단어가 네. 맞아, 단어 맞아. 자체가 너무 좀 편협하고 좀 그러네 벌써 그게. 저희 예술 쪽 일은 좀 세상이 좀 평화롭고 이럴 때는 쓸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웃을 일도 없고 척박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생각이 맞아. 좀 왜냐면 웃을 일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전시상 같은 게 되면 사실 저희 같은 일은 좀 또 도외시되게 쓸모가 좀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 뭐 있습니다. 서건만은 여전히 이제 계속 이제 일적으로 자기 커리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송기타가 한번 음. 현재 송기타의 쓸모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쓸모? 팟캐스트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으니까 팟캐스트 말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 본인이. 그 얘기해 안에 보시죠. 송기타는 여러 가지 쓸모 쓸모가 없는 있죠. 쓸모 있다고. 쓸모 있죠. 네. 힘쓸 일 있으면 가서 좀 옮기고 이런 거 있지. 집에서 네. 힘쓸 일 있으면 이제 옮기고 그런 네. 거 또 쓸모 있고 좋은 부분인데 그거. 또 다른 당연히 가장으로서 쓸모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누구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거기에서 쓸모를 다 찾아서 행동하고 있죠. 알아서 할 일을. 아들 딸이 뭐 송기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송기타 그래. 덕분에 그럼. 학교 다니고 그럼. 학원도 그래요. 다니고 뭐 배우면서 맞아요.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인간이 또 되게 힘들어질 때가 또 그거잖아요. 너무 쓸모로만 인식될 때. 쓸모 없이,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쓸모로만 인식될 때 약간 가장들은 또 되게 외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기타 그런 적 있나요? 네. 은퇴하고 나면 맞아. 글쎄요. 그런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쓸모가 좀 더 너무 나의 있어서? 쓸모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더 어디서 아, 약간 필요한 진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시네요. 누구나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뭐 그런데 굉장히 맞아요. 그러시네. 맞네. 예.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쓸모가 지금 있는 느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더 쓸모 있고 싶다. 더 쓸모 맞아요. 있어져야 정확해요.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더 진짜? 어디서 누구한테 더 쓸모가 있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곳에서 어?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더 쓸모가 그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 사십춘기한테는요? 40춘기는 별개입니다.
사실기는 오로지 여기서만은 쓸모가 없어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의 쓸모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가정과 이제 직장에서만. 여긴 여러분들이 너무 쓸모가 많아서 저는 딱히 여기서 섭섭하네. 가정에서 쓸모가 더 있다는 거는 그럼 뭐 어떻게 애들이 아빠 없이 못 살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뭐 다 근데 가정은 또 다르긴 하다, 그죠? 가정은 충분히 나의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쓸모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정은. 가정에는 정말 충실하다. 훌륭하다. 예. 송기타 가정이 너무 충실한. 그렇죠. 네.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가장들을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가장분들은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모두 어느 정도는 쓸모가 다 있으신 분입니다. 뭐 가장이라고 뿐만 아니라 한 명만 가장이 아니고 이제 같이 관계를 꾸려가는 그러니까 다 가장도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갑자기 또 받아서 저도 얘기하면은 뭐 직장과 이제 가정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은 사실 뭐 제가 일하는 기관이 세상에 쓸모가 있냐, 뭐 세상에 쓸모가 있죠. 근데 이제 나는 거기에 작은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쓸모 있냐? 물론 뭐 당연히 쓸모가 있겠지.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없으면 회사가 그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대체 가능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당장 얼마 정도는 아쉬울 수 있어도, 뭐 내가 없어져도 당장 당연히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게 되게 슬픈 일이라고요. 그게 현대인들의, 어떤 부품들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예? 2차, 뭐죠? 그거 이후로, 알죠?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와 공장 대량 생산되면서 분업화. 인간의 인간성이 없어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부품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수술 나오네요. 네, 수술. 네. 산업혁명 이전에 안 그랬나요? 그때는 농사 지으려면은 한 명이 없으면은 농사 생산량이 그렇게 됐나? 확실히? 대량 생산이 아니었으니까 당시에는. 기계화가 사람 가치가 더 중요했나 그때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모든 과정 속에 이제 한 인간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물건도 자기가 얻어가는 거라서 어떤 노동의 소외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말이에요. 농장에서는 나사 하나 만들면 예를 들면 애매하네. 약간 애매합니다. 어쨌든 뭐 현대인도 그렇긴 한데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큰 기계의 어떤 부속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또 대체가 가능하고 특히 요즘에 더 AI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쓸모가 당연히 있기야 있고 가정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이 낳고 이제 뭐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그 쓸모가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 같은 거 당연히 들고 그거 만약에 회사에서 뭔가 좀 안 좋아도 뭐 그게 좀 더 지탱이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우리 애들을 다 부양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는 뭐 그런 기분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떤 교수 스캇 갤러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마케팅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나이 들면서 제일 자기 어떤 자존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가족을 잘 이끌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중년 남성으로서의 자기 어떤 그런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확실히 중요한 거 같긴 해요. 네. 자존감 형성, 특히 중장 남성들은 자신의 쓸모 있음이 어떤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거기 자존감 회복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디서나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의 존재론적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나는 지금 뭐하러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그런 걸 받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진짜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죠. 둘 다 받으면 제일 좋은데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뭔가 좀 그럼요. 네. 많죠. 중년 남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약간 열변을 토했는데 송기타가 이제 여건반이 그러면은 갑자기 여건반이 여성으로서 또 아니면 뭐 직업인으로서 여건반의 지금 가장 현재의 쓸모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직장인으로서의 쓸모, 조직 내에서의 쓸모만 얘기를 하다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진짜 쓸모는 사실 직장은 노상관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냐면 직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쓸모가 있긴 하지만 내가 나가고 나면은 또 다른 이 쓸모를 대체해줄 사람을 당연히 찾을 거고
그렇죠.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직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더 쓸모있는 직장을 찾으면 그 직장을 찾아 떠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직장 내에서의 쓸모란 거는 영속적이지도 않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영속적이지 않죠. 예. 네, 그렇다면은 진짜 쓸모는 뭘까? 진짜 쓸모는 그냥 나 자신에게 내가 쓸모가 있는가? 중요해요. 진짜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고 내가 진짜 나를 위해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가? 당연히 쓸모 있겠죠. 제가 그 네. 분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의미이고 저도 반대로 마찬가지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나의 쓸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우바이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나 자신한테 내가 쓸모가 있는가 이 얘기가 약간 신선한 것 같아. 신선하게 들린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보통 쓸모라는 거는 원래 사실은 보다 도구나 물건에 이제 부여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 확대를 하면은 타인으로부터의 쓸모를 당연히 먼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제 굉장히 자아성찰적인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쓸모라는 개념으로 계속 접근을 하면 약간 결국엔 헌타가 오는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국에는 그렇죠? 쓸모가 없어진 순간이 오기 때문에. 네네. 있다가도 그래서 없다가 존엄성이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건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상관없이 어떤 스스로를 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존재에 이게 그 대해서. 다음 주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꼭 쓸모 있어야만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생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을 때 그런 좀 양들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모델래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쓸모 있어야 된다라는 네. 압박,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당연하지만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면은 존엄성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서 오는 그런 압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응. 저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네네.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신성한 일이긴 한데 네네네네. 뭔가를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쵸? 저희가 세상에 나온 게 분명히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행복하게 살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각자 저희가 세상에 나온 게 얘가 뭐 어떤 쓸모를 위해서 태어나게 해야지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낳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모는 사람한테 저는 쓰는 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굳이 한다면 쓸모는 뭐를 함과 그리고 어떤 과정의 결과물이지 이거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뭐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아니면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이 사람을 이제 막 부르고 이거는 이제 결과물인 거지. 내가 막 너무 쓸모있는 인간이 돼야지 하는 거 자체가 출발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소설이 카프카의 변신 같은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얘기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가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족에서 이제 완전히 걔는 이제 사람 취급 못 받고 하는 건데 요즘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밸런스 게임 중에서 밸런스 게임 그치.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 그런 식으로 쓸모를 찾아가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어린 아이들은 실제로 어릴 때는 쓸모가 그쵸.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 내가 그 생각을 했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개념들은 방금 김드럼 말씀처럼 이제 되게 예전에 농경 시대 때는 맞아요. 자식이 있으면 하나의 노동력이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자본주의 시대 때도 당연히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존재로서 이제 쓸모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요즘은 후기 자본주의 하여튼 그런 시대는 또 약간 방금 여건반이나 김종일 말씀하신 그런 관점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쓸모에 집착하는 건 뭔가 인간성을 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안 그래도 그거 말 안 해도 늘 인간성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시대인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걷다가
네, 이게 돈까지 근데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다른 동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되게 웃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국적의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영국계나 뭐 이쪽 앵글로 이쪽의 사람이 자기들은 이 망할 그 청교도적인 직업률이 그 프로테스탄트 워크 에틱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꼭 막 쓸모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막 꼭 그래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압박이 되게 심한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들으면서 야 니네가 무슨 뭐 아시아 동아시아 이쪽 여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장난하나 동아시아가 얼마나 붙어봐. 빡센데 니네가 뭘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들은 또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남유럽이나 뭐 이런 사람 비교하면은 자기들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쓸모 있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막 그런 게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논리에 있는데 그게 되게 안 좋다. 스트레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방금 양들은 말한 거 들었는데 이제 가톨릭 국가들은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주나 이런 좀 되게 여유있게 삶을 살아갔던 네네네. 많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쪽에 미국이나 영국 이쪽 사람들이 이제 탈뱅 때문에 갑자기 이거는 한 나라 천국 가려면은 일이 잘 돼 있어야지 그 자체가 직업으로서 이게 되게 돈도 잘 벌고 해야지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소명을 잘 하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뭐 이바지하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생각하는 맞아. 거고. 그래서 그 미국이나 영국이 이런 자본주의가 엄청 발전하고 잘 살게 됐다는 이론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그건데 방금 양들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동아시아는 전혀 상관없는데 더 빡세게 일하니까 더 빡세잖아. 네. 빡세. 아프리카에서 거리가 제일 멀잖아요. 어디서 유럽인들이 그치. 이거를 갖다 대. 말이 안 되죠. 가까우면서. 근데 그 종교도 그렇고 그 진짜 근데 쓸모 있는 그게 왜 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 기독교에서도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거는 나를 이런 식으로 쓰시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이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종교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렇긴 보면 하다. 쓸모 있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모두 문화권에서 이렇게 다 중요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한국 사회가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기독교랑 잘 맞아가지고 한국에서 기독교가 막 이렇게 융성했으나 이런 생각이 한국은 그 들기도 하고 농경사회의 근면성, 우린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농경사회의 근면성 이거 좀 버려야 돼.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농사 워낙 빡세니까 밥값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밥값.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얘기를 연관하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기본소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AI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사람들한테 일을 안 하고 이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반사적인 반감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바로 이런 이거야. 생각.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왜 그러면 안 돈을 되는지는 줘? 아무도 몰라.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반사적으로 왜냐면 그치, 사람은 일을 하고 쓸모가 있어야지 그걸 주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은 되게 죄악시하고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꼭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존재론적으로 그건 또 맞긴 맞는 게 그 조금 애매한 게 또 일을 너무 안 하면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지내나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나요? 약간 너무 또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또 부담이 또 저는 이제 워낙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담이 좀 있지 않나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네, 시간이. 그죠. 네. 저는 이제 나 일 좀 안 하고 싶다. 제발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외마디. 원래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네.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필요해, 그게.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뭐랄까, 직장인, 막 이렇게 막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직장인, 그게 부족해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좀, 조용히 생각할 그러니까 시간이 준비가 필요한데. 안 된 상태로 은퇴를 한다고들 하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맞아. 맞지. 그것도 참 슬픈 거야, 생각해보면. 근데 진짜 당장 내일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갑자기 울고 싶네요. 맞아요, 진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슬프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저항하는 의미에서 꼭 쓸모 있어야만 인간의 존엄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그렇진 않아요. 쓸모 없어도 존엄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뭐 거시적인 회사에서 생각이 나의 쓸모를 끊임없이 근데 증빙하잖아. 그 회사 뭐 가정 뭐 이걸 떠나서 이제 뭔가 나란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쓸모, 좀 거시적인 생각에서 좀 이렇게, 예. 나란 세상 이 세상에서의 쓸모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그거는 제가 제 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의 실용적인 소명. 쓸모, 예. 네, 실용적인 쓸모라기보다도 어쨌든 태어나는 건 우연적으로 태어나는 건데, 태어났을 때 네. 관계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존재로 태어나는 건데, 자기만의 어떤 뭐 아름다움이 있을 거고, 자기만의 가치가 있을 거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잖아요. 가족들이랑 그죠. 친구들이랑. 그 자체로 예를 들면 뭐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송기타 전문가지만 송기타 같은 경우에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 저희 팟캐스트에서. 근데 가끔씩 송기타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냐면 송기타의 어떤 그런 이상한 말투라든지 그 쓸모없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쓸데없는 소리 할 때 그런 느낌이 생각날 때가 있고, 그러면 송기타 보고 싶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여건만도 뭐 마찬가지, 여기 다 마찬가지인데. 그 존엄성이 있는 거네. 네, 그런 어떤 그 자체로서의 어떤 개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그런 세상 안에서의 존재성이 아닐까, 가치가 아닐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송기타 보고 싶죠. 우리 모두 송기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렇게 쓸모가 없어도 보고 싶단 말이야, 그죠? 아, 그러니까. 그리움의 아이콘. 그러니까 그림의 아이콘이다. 보고 그러니까. 진짜. 그림의 아이콘. 그렇죠. 송기타 카메라 왜 꺼놨나요, 근데? 피곤했어요. 그리움을. 왜요? 그리움을 극대화시키기 보고 위해서. 싶어요? 밀당. 알겠습니다. 네. 내가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꺼놓으니까 보고 싶나 보네. 약간 이런 느낌. 맞네. 생각해보니까, 서건반도 카메라 꺼보니까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시죠? 요건반.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그 칸트 명제 중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떤 같은 일을 하는 관계인데 일적으로 봐서 쓸모가 없어졌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은 전혀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 이후로. 이렇게 되면 이건 약간 좀 진정한 관계가 아닌 거지, 그치? 별로가 돼. 근데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관계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텐데.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약간 쓸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쓸모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도구적인 쓸모가 있고, 뭔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쓸모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치. 예를 들어 송기타 보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송기타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우리한테 주는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이고 뭔가 좀 관계라는 그런 뭘 채워주는 면이 있으니까, 송기타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기능적인, 한 단계 더 기능적인 나아가서 쓸모는 없지만, 네. 사회에서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캐릭터긴 한데, 제가 이제 이 조그만 바닥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성격, 캐릭터, 그러니까 일도 일인데, 이 일 자체를 잘한다기보다도, 물론 저는 일도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왜냐면 갈등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성격적으로 뭐 이런 것도 푼다든지, 그다음에 그 존재 자체로 되게 사람들을 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그러고 또 일이 잘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엄청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 좋은 측면이네. 인간적인 쓸모. 인간적인 쓸모가 중요하네. 그러니까 기능적인 쓸모 말고 인간적인 쓸모가 중요하네요. 물론 이제 그것도 쓸모는 쓸모인데. 예. 쓸모라는 말이 그렇다면 뭐랄까? 인간적인 뭐라고 할까요? 가치? 그렇죠. 하여튼. 네. 가치, 매력. 아무튼 좋은 그래서 얘기네. 서건만 아까 그 음악이 자신의 소명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시적으로. 네네네. 그게 본인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본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그거를 만드는 거? 이제 어릴 때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좋아서 한 건데. 그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저희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각박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움과 접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게 이제 뭐 예술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음식도 맛도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아름다움이고 맞죠.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덕적인 아름다움 있잖아요. 누군가 되게 착한 사람 만났을 때 아까 뭐 송기타 얘기도 했지만 송기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어떤 순수 선함에 대해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 왜냐면 너무 각박하고 사람들이 막 다 이기적이고 맞아. 그런 세상이 많기 때문에 웃음도 하나의 되게 아름다움이고 예를 들면 뭐 요즘 이수지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수지. 훌륭하시죠.
네, 그런 것도 보면 훌륭하시죠. 되게 아름다움을 전 느껴요. 왜냐면 너무 이제 되게 재밌게 이제 그런 재미라는 측면에서의 미를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음악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아름답기로 유명한 또 장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사람은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뭐 베토벤이나 이런 거 들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제 직업으로서 조명은 이제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그렇네. 아름답네요, 진짜. 야, 저도 이 좋다. 생각을 해봤는데 나란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쓸모나 소명이 무엇인가 딱히 모르겠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양드럼이랑 좀 어울리는 약간 사업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 영감이란 거는 뭐가 되든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뭘 뭐 만든 게 영감이 되든지 뭐 나의 일이나 나의 어떤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것 듣는 사람이나 내 옆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 어떤 식으로 뭐 그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게 나의 소명이라면 소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작게는 내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넓게는 뭐 그치. 예, 뭐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네. 지금 현재로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 뭐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세상에서의 쓸모가 있다면. 충분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아, 네. 뭐가 그런지 잘 그쵸. 모르겠지만. 양드럼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후배들이 또 있잖아요. 뭐 자식도 있겠지만 자식들한테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여건반도 계시고 김드럼도 계시고 하지만 직업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공기타도 마찬가지고 후배들이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 생각을 제가 봤을 때 그런 롤모델이 분명히 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양드럼 얘기가 중요하지 않나. 그게 진짜 딱 내가 생각했던 거랑 연관이 돼. 왜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자식을 낳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자식을 엄청 많이 낳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한이 있잖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감이 되잖아요. 진짜 그 후배뿐만 아니라 그 후대 세대 또는 뭐 젊은 세대에 다 영감을 주고 막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든가 막 다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 꼭 뭐 내 자식한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많은 사람한테 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건 무슨 저랑 아무 관련도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이국종 의사 그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주잖아요. 정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진짜 저렇게 막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나랑 관련이 전혀 없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고 영감을 얻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방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제 인문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쇼생크 탈출 보면 제일 마지막 거의 다 돼갈 때 그 흑인 배우가 모건 프리만이 풀려나잖아요. 그쵸. 배우게요. 근데 이제 갔을 때 그 전에 있던 할아버지 그 책장 관리하시는 나와가지고 거기서 목을 매달았어. 왜냐면 맞아. 근데 이제 쇼생크 탈출에 모건 프리만이 죽으려다가 내가 여기에 왔었다라는 그 글을 보고 다시 살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 전 할아버지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이 후배들한테 어떤 영감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죽었기 때문에 같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힘든 과정을 누군가 겪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모건 프리만이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가 되게 존재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힘든 일을 겪더라도 나는 버티고 잘 살았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인플루언서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진정한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영향력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스스로도 좀 변하게 할 수 있고 물론 뭐 요즘 활동하시는 뭐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요즘 쓰는 단어는 약간 조금 가벼운 느낌 좀 가볍죠.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 이런 건 좀 가볍게 쓰이긴 한데 네네네. 내가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코코 영화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네.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영혼이 잊혀지면 이렇게 잊혀지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소멸되지. 나를 잊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그게 그쵸. 나의 존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면 나의 삶이 어떤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약간 불멸이랄까?
네, 그게 좀 필사적으로. 더, 네, 음. 세상에서의 소명과 쓸모와 연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 네. 맞네. 여건바이나 뭐 송기타나 혹시 거시적인 세상에서의 쓸모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할 말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냥 저는 사실 종교를 믿긴 하니까 막 엄청 열심히 믿지는 않지만, 네. 그냥 종교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진짜 그 사회에 조금이나마 뭐 보탬이 되는 게 쓸모인 걸로 계속 당연시 여기면서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인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나 하나 살기 바빴던 게 팩트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쓸모는 그냥 내 바로 주변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고, 근데 그게 한 명 확대돼서 세상에 인간들의 존재가 쓸모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너무 거창한 쓸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소위 맞아요.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인 위인 이런 분들 아니나 맞아요. 네. 이런 생각. 유느님 포함해서.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저희가 정의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얼마 전부터 트렌드가 어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해서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 쓸모가 없지만 꼭 쓸모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 있는 그대로 당신은 괜찮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나 노래도 막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에 함몰되면은 진짜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나니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범죄라든가 이런 데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도 그래도 이런 걸 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송기타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쓸모, 그 세상에 왔을 때 인간으로 쓸모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세상이 각박하고 악들이 많잖아요. 악들이. 네. 근데 그 속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선을 지키고 선을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그래도 전달하는 게 되게 피해를 중요해요. 주면 안 되죠. 맞아요. 피해도 피해인데 약간 이거를 그 악을 왔을 때 저희가 악을 못 이기고 그냥 그래 나도 그냥 저렇게 가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의 그때 짜증나가지고 막 수심이 생긴다든지.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극복하고 나는 내 손에서 끊자. 이 악을 내 손에 끊고 이 다음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쵸. 전달을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 세상이 조금 그래도 세상에서 쓸모가 있지 않나. 네. 왜냐면 세상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렇다. 네, 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맞아.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부터 영감을 주는 것도 있고, 네. 좋은 그러게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뭔가 좀 유익합니다. 쓸모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쓸모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쓸모 있다는 걸 각박하니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좋네요. 쓸모 대신 의미.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쓸모보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 그죠? 좀 따뜻하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추님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 팟캐스트를 들으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접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추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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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